여러분의 공동체 건강하시죠? 공동체가 살아야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이 행복하다.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액션 러닝의 진수 중의 진수, 멀티보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남영찬 박사는 멀티보팅이 액션 러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이 의견을 내고 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야 공동체성이 건강해지고 회복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농촌, 어촌, 마을 공동체를 가보면 스피커분들, 목소리가 큰 분들, 주로 리더분들, 노인회장,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큰 분이 리더가 되면 그분들 위주로 마을의 의사결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는 두 배만큼 주민들의 말을 듣고 입이 하나인 것처럼 조금만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진 카드를 통한 발표 훈련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는 걸 여러 번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과반이 넘는 마을의 의견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방법이 멀티보팅, 즉 복수투표 제도라는 겁니다. 이 복수투표제야말로 주민이 의견을 내고 주민이 결정을 하고 과반수가 넘는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야말로 주민주도, 주민중심의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멀티보팅 복수투표 제도를 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제안해야 됩니다. 그 제안을 내면 주민들의 발표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카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카드를 통한 발표력 훈련을 통해서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있게 이야기하게 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그 안건, 예를 들어서 마을 개발이다. 그러면 마을 개발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70, 80 고령화된 주민들이 다수인데 그분들한테 마을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좋을까요? 역시 D입니다. 그분들께 우리 마을과 비슷한 마을의 성공 사례를 찾아서 다양한 개발 사례를 정보를 제공해야 그분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그분들이 그 다양한 다른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접목할 만한 것을 찾아내서 재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모래시계가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스피커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 말씀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분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누가 나서서 그분들의 말을 끊을까요? 그래서 모래시계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하나 안 되죠. 하나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분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해. 또 난감한 것은 어떤 분은 이야기를 너무 짧게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이야기가 끝나. 그럼 어떻게 이분한테 모래시계 3분, 모래시계 1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래시계는 최소한 3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다 끝나면 이제 주민들한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그때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남영찬 박사가 주장하는 순서는 뭐다? 장유, 유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께 먼저 기회를 드리자. 그리고 여성, 우대, 할머니들, 여사님들께 발언권을 좀 드리자는 겁니다. 왜냐? 나이가 젊고 많이 배운 젊은 사람들이 마을 리더가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대다수 여성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뭐죠?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 여성분들, 할머니들께 이야기의 우선권을 드리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칭찬 박수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혹시라도 마을의 리더나 젊은 사람들이 에이 어르신 그 아이디어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회의는 우리가 비난 금지입니다. 칭찬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칭찬 박수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오늘의 회의는 주민들의 안건을 모으는데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안건도 칭찬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주민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안건을 설명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안건을 제안하고 내가 왜 이 안건을 주장하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잇을 가지고 나눠드려서 비밀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포스트잇을 다시 투표지를 모아서 바를 정자로 제언을 썼던 그 용지에 바를 정자로 써내려가면 주민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낸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을 받는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과반수가 넘는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남영찬 박사가 결정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주십시오. 마을 안건에 주민들이 낸 안건이 10건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어쩌죠? 5건이죠. 1인당 10건 중에 마음에 드는 5가지 안건의 번호를 적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과반수가 넘는 의견이 60, 70%, 50, 60%는 반드시 나옵니다. 때로는 7, 8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그 제언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으니 우리 우선순위대로 가장 100% 지지를 받은 거 90% 지지, 80%, 70, 60, 50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반수보다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안건의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정도의 투표권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이 10건이다. 그러면 2분의 1 하면 5이죠. 10 나누기 2, 5입니다. 5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3이네요. 그러면 투표권을 3개만 부여합니다. 그러면 과반수 넘는 안건은 적지만 절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뭔지 한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건의 2분의 1 마이너스 2건 정도의 투표권을 주면 한두 개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수 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한두 개로 결정이 나니 의사결정을 하기 좋죠. 반면에 우리 마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의 2분의 1만큼만 투표권을 주면 멋지게 과반수 넘는 안건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투표 우선순위, 다수표를 획득한 안건 순위로 우선순위를 줘서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영찬 박사는 현존하는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도 의사결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멀티보팅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다음 편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남영찬 박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장면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귀하는 공동체 관련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 감사합니다. 안녕!